지금은 우리가 제가 증시를 약간 이번 주는 보수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능성을 깔아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랐고 그게 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모두 되살아난 게 아니라 특정 업종이 강세를 보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게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으면은 점점 더 차익 물량이 출회되기 좋아지는 환경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과연 강하게 붙을까라고 생각하는 요인들이 좀 있는 건데, 어제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월등히 적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를 안 넘긴 적이 없었고 지난주 금요일은 14조의 거래대금을 보였는데 어제 갑자기 6조 9천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이만큼으로 떨어진 거냐면은 올해 1월 2일이 6조 9천억이었고 그 뒤로는 6조대로 돌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면 좋은 거겠지만 국내 증시에 돈이 지금 안 몰리고 있다는 거는 명확해진 거니까 제가 좀 이번 주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3월 25일 오늘자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오늘도 힘찬 한 시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간만에 미국 증시가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42%, 나스닥 종합이 2.27%, S&P 500 1.76%, 반도체 지수가 2.99%,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거를 한 줄 평을 해본다고 하면은 4월 2일 상호 관세의 날을 앞두고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대한 면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런 심리에 저가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붙은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왔냐?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트럼프가 이런 언급을 했어요. 동시에 뭐 현대차의 미국 투자를 굉장히 환영한다, 미국 공장에서 세워지는 현대차의 자동차는 당연히 관세 부과를 안 해도 될 것, 이런 내용까지 함께 오갔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럼 뭐라고 언급을 했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 있다, 4월 2일 상호 관세 조치는 주요 국가에 국한될 예정이며 자동차나 뭐 바이오 등등 이 산업별 관세에 대해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언급을 하는 내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트럼프는 요즘에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시그널들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럼프의 논리를 좀 따져본다고 하면은 현재 미국의 재정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건 맞지만 자금은 관세를 통해서 유입이 될 거고 식료품과 에너지 등등 가격들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에 대한 내용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답이라는 건 없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증시에는 호재로 다가올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증시는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게 분명하고,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증시가 많이 빠졌지만 그러한 트럼프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쪽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FOMC를 해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연준과 트럼프의 긴장감, 대립구도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잘 부드럽게 융화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이제 많은 국가에 면제를 줄 수 있다, 뭐 주요 국가에 관세가 국한될 수 있다 라고 언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이 주요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전에도 트럼프가 곧 시진핑은 나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후에 제가 미국과 중국이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연속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게 어떻게 좀 눈으로 확인될 수 있을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가 증시를 약간 이번 주는 보수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능성을 깔아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증시가 많이 올랐고 그게 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모두 되살아난 게 아니라 특정 업종이 강세를 보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게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으면은 점점 더 차익 물량이 출회되기 좋아지는 환경이라는 것도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과연 강하게
강하게 붙을까? 라고 생각하는 요인들이 좀 있는 건데, 어제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월등히 적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 거래대금이 10조를 안 넘긴 적이 없었고, 지난주 금요일은 14조의 거래대금을 보였는데 어제 갑자기 6조 9천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이만큼으로 떨어진 거냐면은 올해 1월 2일이 6조 9천억이었고 그 뒤로는 6조대로 돌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면 좋은 거겠지만 국내 증시에 돈이 지금 안 몰리고 있다는 거는 명확해진 거니까 제가 좀 이번 주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대금이 다시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두진 않을 것 같고, 언제부터 돌아올 거다 이거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저는 일단 이번 주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대표적인 요인은 한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공매도 재개를 얼마 안 납둔 상황에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타겟 테마가 꽤나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내 정치 장세에 대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번 주에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일정들이 많잖아요. 어제 한덕수 총리는 탄핵이 기각이 되었지만 이어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법 2심 공판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이고, 정치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하면 이번 주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하죠. 윤석열 탄핵 선고가. 그래서 그런 변수와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꽤 안 붙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도 어제 거래대금이 굉장히 적었어요. 어제 5조 3천억 나왔네요. 누군가한테는 단타 그냥 3% 먹는 건데 잠깐 보고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요즘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중에 수급 들어오고 자리 좋다고 해서 지금 가는 게 뭐 있나요? 거의 없지 않나? 반도체는 여기서 차익 물량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흐름을 보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꽤나 많이 빠진다, 우리가 한 번 더 접근해 볼 수 있는 관점이 나온다고 하면은 한 종목을 더 편입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PSK 한 종목 절반 수익 실현하고 절반은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은 사이클이 올라타면서 추가적인 상승에서 익절을 할 수 있는 관점으로 다가가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반도체에 대해서 한 종목을 더 가져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여부는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더불어서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어마무시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수급이 여태까지의 수급이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빠질 때 어디까지 빠지는지 한번 좀 지켜보면서 신규 편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종목을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분들도 대체거래소 한 번씩 이용은 좀 해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량이 활발해지는 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해서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에 잠잠할 거라는 그 보장은 없거든요. 어떤 이슈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시세가 변할 때 대응할 수 있게 준비는 좀 해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대체거래소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어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매수하고 매도하면 돼요. 그냥 같은 HTS 같은 MTS인데 거래되는 거래소만 변경이 되는 거지 똑같아요. 매수하고 매도하는 방법엔 차이가 없으니까 큰 부담감 갖지 말고 그냥 한번 확인만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처럼 다른 방법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지금은 미증시랑 국내 증시랑 같이 안 보시는 게 현명할 겁니다. 뭐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그러기도 했었지만 계속해서 미증시와 국내 증시를 좀 같이는 보지 않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따로 들어갈 종목은 안 보이고, 그리고 저는 안 들어가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잘 참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수급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런지 오늘 좀 여실히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단타 매매와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모멘텀과 타점이 나올 때 빠른 판단으로 들어가는 것도 능력이겠지만 증시와 함께 보면서 참을 땐 참고 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전략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제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는 방송 중이 아니더라도 항상 언제든 매수든 매도든 사인이 나갈 수 있으니까 메신저 항상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놓쳤으면은 굳이 공격적으로 막 너무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종목은 계속해서 나갈 거니까 차분하게 같이 매매를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녕.